1969년 뉴욕 맨해튼의 한 고층 빌딩 안.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금융 애널리스트 조 도밍게스는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조 원 규모의 투자 알고리즘이 담긴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뉴욕의 화려한 야경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울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는 그날 밤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올랐습니다. 사무실은 더 넓어졌습니다. 동료들의 부러움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거울 앞에 서면 뭔가 이상했어요. 눈빛이 없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꺼져버린 것처럼요. 새벽에 눈을 뜨면 드는 첫 생각이 오늘도 출근해야 하는구나 였고, 퇴근하면서 드는 생각이 내일도 출근해야 하는구나 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어느 날 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된다. 이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아니, 끝이 있기는 한 건가? 그는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동료들이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조,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얼마짜리 자리를 차버리는 건지 알아? 이런 기회가 다시 올 것 같아?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이렇게 말했죠. 나는 지금 도망치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쪽을 향해 걷는 거야. 나이 31. 그 이후로 그는 단 한 번도 돈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음설계연구소입니다. 여러분, 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여러분의 인생을 증명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아니,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조 도밍게스와 비키 로빈이 함께 쓴 명작 돈에 끌려다니지 말고 따라오게 하라입니다. 영어 원제는 Your Money or Your Life. 직역하면 돈이냐 인생이냐예요. 이 제목 자체가 이미 이 책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번다고 말하지만 저자는 다르게 봅니다. 우리는 사실 인생을 팔고 있는 거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20만 원을 벌었다고 해볼게요. 그 20만 원은 그냥 숫자가 아니, 이 세상 어디서도 환불받을 수 없는 오늘 하루치 생명을 내어준 가격이에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쓰러지는 순간까지 그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맞바꾼 값이 20만 원인 겁니다. 저자는 이걸 삶의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내가 살아서 쏟아낸 에너지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 관점 하나가 바뀌면요, 지갑을 여는 손이 달라집니다. 소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저는 이 책이 설계한 9단계 프로그램을 직접 살아낸 조 도밍게스의 이야기와 함께 풀어드릴 겁니다. 조금 충격을 받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충격이 바로 여러분이 변하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자,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가르침 1. 내 인생 얼마에 팔아왔나? 조 도밍게스가 이 9단계 프로그램의 첫 번째로 제시하는 과제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번 돈의 총액을 직접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해보실게요.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그때부터 지난달 받은 월급까지 여러분의 손을 거쳐간 돈은 총 얼마인가요? 나이가 드실수록 그 금액은 생각보다 훨씬 클 겁니다. 수억, 어떤 분은 수십억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통장, 부동산, 주식. 부채는 다 빼고 지금 남아있는 순자산을 합쳐보십시오. 그리고 처음에 계산한 총액에서 이 순자산을 뺀 차이. 그 차이만큼이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가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겁니다. 헐리우드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 책의 가장 완벽한 반증이에요.
그는 한때 편당 출연료로 무려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80억 원을 받던 최고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전혀 몰랐어요. 희귀한 공룡 화석을 사고 전용 섬을 사고 수십 대의 스포츠카를 샀습니다. 그 결과는요? 파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연봉이 얼마세요? 그걸 근무 시간으로 나눠서 내 시급을 계산하고 계신가요?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거짓말이라고요. 진짜 시급을 알고 싶으세요? 그럼 이것들을 전부 빼야 합니다. 출퇴근에 쓰는 시간, 직장 때문에 사야 하는 업무용 옷값, 쌓인 피로를 털어내려고 쓰는 각종 비용들, 평일에 긴장이 풀리면서 주말에 저도 모르게 지르는 소비들, 직장이 없었다면 굳이 쓰지 않았을 모든 지출까지요. 이것들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연봉 5천만 원짜리 직장인이 있습니다. 계산기 두드리면 시급 2만 4천 원쯤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왕복 통근 1시간 반, 회식 자리 한 달에 4번, 직장 때문에 생긴 만성 피로로 주말 하루를 통째로 날리는 것까지 빼면 어떻게 될까요? 저자가 이걸 직접 계산해 봤더니 실제 손에 쥐는 삶의 에너지당 가치는 최저 시급 수준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최저 시급보다 싼 값에 여러분의 인생을 팔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확 꽂히는 순간 물건을 함부로 살 수가 없어. 5만 원짜리 운동화를 보면서 이런 질문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이 신발이 내 인생 5시간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그 저울이 기울지 않는다면 그냥 내려놓으세요. 이 한 가지만 바꿔도 여러분의 소비 습관은 이미 절반이 달라집니다. 집이 생기면 더 큰 집이 눈에 들어오고 차가 생기면 더 좋은 차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월가의 최고 헤지 펀드 매니저들을 보세요. 연봉으로 수백억 원을 법니다. 그런데 그 돈을 지키기 위해 매일 밤 수면제 없이 못 잡니다. 항불안제를 달고 살고 가족과의 시간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예요. 24시간 모니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쯤 되면요. 돈은 더 이상 행복의 도구가 아닙니다. 고통의 원인이 된 겁니다. 저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충분함은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으면요. 내 삶의 그래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 달려야 합니다. 끝도 없이요. 더 큰 차, 더 넓은 아파트, 더 비싼 브랜드. 그 레이스는 결승선이 없습니다. 제가 이 충족 곡선을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월급이 오르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월급이 오르면 씀씀이가 같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더 가지면 더 원하게 되는 구조. 이게 남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가장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일지도요. 이 한 문장을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르침 5. 삶의 에너지를 눈에 보이게 하라. 조 도밍게스는 정말 중요하지만 실제로 10명 중 1명도 하지 않는다는 과제를 제시합니다. 단 2원까지 한 달 동안 쓰는 모든 돈을 카테고리별로 기록하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래프로 만들라고 합니다. 수입 곡선, 지출 곡선, 그리고 투자 수익 곡선. 이 세 개의 선을 매달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통장은 늘 제자리야. 이 말 귀에 익으시죠? 여러분이 차곡차곡 모은 돈을 투자하면 어느 순간 그 투자 수익이 한 달 생활비를 넘어서는 지점이 옵니다. 그 순간부터요. 더 이상 돈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때부터 내 삶의 에너지는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4인 가족 기준 한 달 생활비를 400만 원으로 잡아볼게요. 투자 자산에서 매달 400만 원 이상이 자동으로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게 일인지 아닌지도
헷갈릴 만큼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조 도밍게스 본인이 그렇게 30년을 살았거든요.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올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돈 벌기 위한 일만 해야 할 것이다. 저자가 말하는 핵심은요, 단순히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지출을 줄여 충분함의 지점을 낮추고 그렇게 생긴 차이를 자산으로 전환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유를 매수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 퇴근 후에 주말에 잠깐 여유로운 시간에 한 번만 계산기를 꺼내보세요. 내 월 생활비가 얼마인지, 지금 내 자산이 연 몇 %의 수익을 내면 그 금액을 커버할 수 있는지, 그 숫자가 처음으로 머릿속에 잡히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 푼도 벌지 않으면서 한순간도 돈 걱정 없이. 투자는 게임이 아닙니다. 투자는 여러분이 쟁취한 자유의 성벽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여기저기서 좋다더라는 소음에 휘둘리지 말고 내 가치관에 맞는 자산에 내 삶의 에너지를 예치하는 것. 이것이 이 책이 전하는 9단계 프로그램의 완성입니다. 경제적 독립 이후의 삶, 그 자유가 진짜 시작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오래 미뤄온 취미, 세상에 기여하는 봉사,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창작. 돈이 자유를 주고 그 자유가 진짜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비키 로빈은 지금 이 시대를 요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유아온, 유어오운. 국가도 회사도 부모님도 더 이상 여러분을 경제적으로 책임져 주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자가 20%씩 나오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평생 직장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 지금은 10억을 은행에 맡겨도 이자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가치는 오히려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이 안개 같은 시대를 살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나와 내 돈과의 관계를 완전히 다시 정립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하시는 그 일, 내일 당장 그만두더라도 6달을 버틸 수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시스템이 없다면 솔직히 쉽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경제적 갈증은요, 더 많이 채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충분한지 몰라서 생기는 것 아닐까요? 남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를 맞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설계 연구소였습니다.